오늘도 상황 판단 능력 평가 문제풀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8번부터입니다. 당신이 부대에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한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 한 가지, 당신의 상급자인 K 원사만 당신의 근무 태도와 능력에 잦은 문제 제기를 하곤 하는데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질투하는 것처럼 대한다. 당신은 K 원사와 계속 대화하려 하지만 K 원사는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아 당신은 점점 K 원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상급자가 참 묘하게 성격상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잘해도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부사관들에게 의견을 물어 함께 대화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면은 상급자가 난처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군인이 천직이므로 K 원사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참는다. 사실 참을성이 있으면 끝까지 참아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K 원사도 언젠가는 이 친구가 진짜 참 인간성이 참 훌륭하구나. 내가 그렇게 미워해도 꿋꿋이 참고서 끝까지 일을 잘 해내는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친구의 인간성이 어떤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번째, K 원사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 원사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군부대는 마음에 드니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므로 부서 또는 부대를 옮겨달라고 건의한다. 사실 직책에서 상급자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부서를 옮겨달라고 건의하는 것인데 부사관은 건의한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고 임기가 되어야지 보직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급자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직 기간이 끝나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K 원사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므로 무시한다. 이것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러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내 임기가 돼서 끝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보직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임기가 끝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부대 게시판에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게시한다. 이것은 상사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항명입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K 원사의 행동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것은 어떤 상담 기회가 있으면은 상급자에게 이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급자도 원사가 그러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동료들 아니면 K 원사의 동료들이 다 이런 사항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고자질하고 이런 부당한 행동을 욕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상급자와 얼마나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임무를 얼마나 잘 완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홉 번째, 당신은 내일까지 제출할 중요한 서류가 있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의 부모님 제사이다. 당신이 만일 제사에 참석한다면 일을 끝내지 못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야간에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임무가 우선이므로 야간 작업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선택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사에 먼저 참석한 후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한다. 밤을 새서 임무를 완수해낸다. 이것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세 번째, 동료 부사관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을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한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동료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임무가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제사에 참석하고 다음날 중대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지금 당장 임무를 완수해서 내일 아침에까지 되어 있어야, 오늘 저녁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소대장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부사관의 임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가능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제사에 참석한다. 미리 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 업무를 제사를 참석하기 전에 미리 해놓고 가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곱 번째, 일단 제사에 먼저 참석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부대를 위해서는 임무 완수를 위한 그런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빨리 끝내고 제사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참석 전에, 제사를 참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과업을 부여받았다면 소대장에게 건의해서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 부사관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열 번째, 당신의 부대에서 보상이 걸린 경비 절약 아이디어 공모가 있다. 당신은 우연히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A 병장의 아이디어가 적힌 제안서를 발견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당신이 제출한 제안서가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경비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역하는 병사의 아이디어를 상급자가 대신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하급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상급자가 가져간 것이죠. 임의로 가져간 것입니다. 가져갈 때는 반드시 하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출한다든지 했어야죠. 임의로 가져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선택사항은 보상을 받아 동료들과 회식한다. 그 아이디어를 낸 하급자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보상을 받아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A 병장에게 말하고 포상을 그에게 돌린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사항이죠. 세 번째, 자신의 명예에 관한 일이므로 일단은 모른 척한다. 자기가 명예가 높아져도 뒤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병장은 전역할 때 그 상급자가 하는 행동을 상급자에게 그 소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급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A 병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좀 비겁한 행동이죠. A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입담으로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보상을 병장에게 저녁 기념으로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상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건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그 전역 병사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해서 당선이 됐으니 상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상급자에게 말씀드려서 근 전염병상에 주겠다.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은 상의해서 그냥 자기 것으로 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건 두 가지 방안이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 비밀로 오고 포장을 받아들인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일곱 번째, 중대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이건 바른 것입니다. 자기가 하급자의 것을 대신 공모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하급자에 준다. 사실대로 보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11번째, 부사관들 사이에 당신의 동료인 B 부사관을 비방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당신은 B 부사관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동료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가장 나하고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사항은 첫 번째, 동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B 부사관을 변호한다. 그 친구 그런 사람 아니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솔직하고 진솔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 괜찮은 사람입니다. 적절하죠. 나도 다른 동료들 편에 선다. 친한 친구인데 다른 동료들 편에 서서 친구를 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니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동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상급자에게 이런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진상을 규명토록 요청한다. 이것을 중대장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대장이나 아니면 원사에게 보고해서 하면 되는데 아주 중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중대장에게까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좀 무리가 따르는 선택 사항이죠. 다섯 번째, 일단은 추이를 지켜본 뒤 잠잠일 때까지 기다렸다 B 부사관을 변호한다. 일단 B 부사관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B 부사관에 대해서 좋은 면을 얘기한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 중에 하나이죠.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나 또한 B 부사관 같이 될까봐 그냥 무시한다. 이거는 불급한 행위죠. 나설 필요도 없지만 또 적절하게 나서서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그냥 무관심하게 지낸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좋은 선택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실시해서 조직의 그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단결된 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2번째, 당신은 부대 내에서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직책에 비해 업무가 하찮거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이것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가 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동료들에게 내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소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직책에 맞는 업무를 주도록 요청한다. 사실 소대장이 그 임무를 줄 때에는 자신에게 이제 해당 부사관에 해당하는 임무를 주지만 해당 부사관과 관련 없는 어떤 특정 업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사관으로서 기본 임무를 하기도 버거운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임무를 줄 때는 업무의 양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에게 이런 업무의 양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한다. 이는 가능한 방책입니다. 세 번째,
나의 능력에 맞는 만큼의 일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내가 할 일이 그 소대장도 임무를 줄 때는 충분히 가용한 시간과 그 사람의 능력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내 것만 딱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상급자가 임무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네 번째,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묵묵히 일을 처리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좀 다른 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더라도 그 임무를 하는데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쓸까요? 첫 번째, 묵묵히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은 항상 퇴출시킬 수 있는 고려의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 반드시 퇴출시키려는 상황이 돼도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무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군에서는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완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료들에게 불평불만을 하며 잠을 구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여섯 번째,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부탁해도 해주지도 않겠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중대장을 찾아가 내 업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대장은 그 부사관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사관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로 평가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그 중대에서 특별히 업무를 많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중대장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모르지만은 소대장이 임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중대장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중대장이 특별히 업무를 부여해서 과다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죠. 13번째입니다. 당신은 부사관이다. 당신이 속한 부대의 A 상병이 외출을 나갔다가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해 B 상사에게 심하게 욕설을 들었다. 당신이 보기에도 과다할 정도이다. A 상병은 이 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외출을 나갔다 복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 상병은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A 상병을 나무란다. A 상병이 잘못했죠. 미기 복귀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A 상병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A 상병을 나무란다기보다도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 중에 하나지만 기분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나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D 상사에게 너무 심했다고 말한다.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나갔다 복귀 시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했을 때 욕을 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규정 위반은 규정이 위반된 것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지 욕을 해서 그걸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상병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 어떤 사고를 낼 수 있는 소지가 감정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A 상병이 미기했을 경우에는 복귀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는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처리를 해서 벌칙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상사에게 너무 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A 상병에게 늦은 이유를 묻고 그를 위로한다. 늦었기 때문에 야단을 친다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질책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로 경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를 한다. 그러니까 그 심하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은 타당한 가능한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모른 채 한다. 네 번째, 모른 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부소대장으로서 우리 소대에 병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왔는데 모른 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잘 타이르고 위로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뒤상사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았으면 보고한다. 사실 중대장에게 소대장에게 보고는 하되 중대장에게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소대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중대장에게 부사관인 부소대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D 상사와 A 상병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한다. 이거는 부소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하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동료 부사관들과 상의해서 D 상사에게 조치가 과했음을 함께 얘기한다. 동료 부사관들에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D 상사에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A 상병이 지금 A 상병이 심하게 심적 고통을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화해를 하고 좋은 말로 타일러서 그 고통이 없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일곱 번째 방안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째, 모의 군사 훈련 중이다. 초임 H 소대장과 T 병장이 대학 동기에 까닭에 소대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추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해야 하는데 소대장이 전역할 수 있는 시기 또는 군대에 늦게 들어온 시기에 동기생의 경우가 많이 있죠. 고등학교 동창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위기가 또 이렇게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T 병장을 따로 불러 상명하보의 군대 규율을 지키도록 얘기한다. 그리고 현재 부사관은 부소대장입니다. 그래서 소대장과 그 소대원 중에 한 명이 대학 동창 또는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소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T 병장을 따로 불러서 상명하보의 군대 규율을 지키도록 얘기한다. 이것은 좋은 선택상 중에 하나죠. 그 두 번째, H 소대장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도록 얘기한다. 걔 예를 들어 차 한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지금 그런 그 동기라고 해서 좀 봐주고 하니까 소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인적 문제이므로 모른 채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적인 자리에서 T 병장의 언행을 크게 나무란다. 공적인 자리에서 T 병장의 언행을 나무라면은 T 병장은 감정적으로 이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 조직의 분위기를 깨게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린다. 이것은 소대장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는 것이 되므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H 소대장과 T 병장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두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하도록 얘기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소대장 또는 T 병장 개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같이 얘기하는 것은 또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대장에게 보고해서 H 소대장과 T 병장 중 한 명을 전출도로 요청한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중대장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자질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15번째. 당신은 부대 행정부사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피부사관이 군용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다. 군용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군법을 배우겠지만 징역을 살게 됩니다. 절도, 군용 물품 절도죄로 이제 징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쩌다 보면은 부사관들 중에 잘 몰라서 또 자기 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반드시 발각이 돼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사실을 다른 부사관이 했을 때 알게 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사관은 상급자이고, 그 동료 피부사관이 이제 그런 물품을 반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행정부사관과 동료부사관이 동기인데, 현재, 피부사관이 이렇게 물품을 반출한 것을 알았습니다. 동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린다.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왜냐? 나하고 피부사관하고 동료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군용 물품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피부사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물품을 원위치 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피부사관에게 이것이 없어졌으니 이거 갖다 원위치 해놔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피부사관을 질책하되 이번 일은 모른 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선택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모른 채 하고 계속 지켜본다. 이것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공리적으로 피부사관을 추궁한다. 공리적으로 피부사관을 추궁하면은 피부사관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사관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본 후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 이거는 절도죄, 공범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설득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일곱 번째,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선처를 부탁한다. 선처를 부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군용 물품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피부사관에게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원위치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그 15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도 이 사항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성적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판단을 할 때는 고려요소가 됩니다. 지극히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을 경우에는 한번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그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군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생활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시험 볼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